안녕하세요. 교과서에 다시 답을 달아보는 시간, 다시답입니다. 요즘 한창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무역보복인데요. 온 국민이 일본의 무역보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죠. 미토콘드리아 스튜디오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영향력 있는 국가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번 일본의 무역보복이 매우 중요한 터닝포인트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8월 한 달간은 일본 무역보복을 특집으로 다룹니다. 특집이라고 해서 교과서와 전혀 연관이 없는 걸 다루는 건 아니에요. 사회 이 6단원 국제사회와 국제정치에서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 갈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해 다시 답을 달아보겠습니다. 2018년 10월 30일 대한민국 대법원이 아주 중요한 판결을 해요. 일제 강제징용 배상 청구에 관해 일본 기업이 징용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 원의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최종 판결이었죠. 아주 오랜 소송이었습니다. 1997년 여운택, 신천수, 이춘식, 김규수 씨가 일본에서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한 지 무려 21년 만에 내려진 판결이었어요. 오랜 소송의 과정에서 세 분이 돌아가시고 지금은 98세의 이춘식 할아버지만 생존해 계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배상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전범기업 신일철 죽음은 이런저런 핑계로 배상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9년 1월 9일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을 압류했어요. 가만히 있을 일본 정부가 아니죠. 일본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국이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일방적으로 하면서 국제조약을 깨고 있다고 말이죠. 대한민국과 일본은 1965년 서로 교역하기 위해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대한 조약, 줄여서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는데요. 여기에 문제의 한일 청구권 협정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협정문에서는 제1조에 3억 달러 무상 제공, 2억 달러 저리 차관을 약속하고 있고요. 제2조에서 양 채약국, 국민 간의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일본은 이를 근거로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 청구는 국제법 위반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주장이 맞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본의 주장이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상과 보상의 차이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보상은 적법하지만 그 행위로 인해 피해나 희생이 있었던 경우 그 손실을 갚아주는 것을 뜻하고요. 배상은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피해나 희생이 있었던 경우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갚아주는 것을 말해요. 정리하면 가해자가 합법 행위를 했으면 보상, 불법 행위를 했으면 배상이죠. 그런데 일본은 단 한 번도 자신들이 저지른 전쟁과 관련해서 불법성을 인정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한일 청구권 협정은 배상보다는 보상의 성격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보상 문제는 해결됐다 치더라도 배상 문제는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세상에 합법적인 전쟁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정확히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013-61381 판결에서 청구권 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 민사적, 채권 채무 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인다며, 따라서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 청구에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했습니다. 불법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배상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행위를 인정하기 전에 배상을 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일본은 결국 대한민국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항의하며 수출 규제를 결정합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 그리고 불화폴리이미드에 대해 수출 규제를 시작했어요. 수출 규제 항목을 보면 타깃이 반도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80년대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급격히 몰락했고 한국에게 선두를 내어준 뒤 소재 산업 육성에 힘을 쏟았습니다. 대부분의 소재를 한국 반도체 업체에 수출해왔죠.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일본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이용해 전략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의 공격은 확대되었고요. 사람들은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단순히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불만에서 이런 일을 벌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